이게 뭔지 알아? 그냥 풍선이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마술 풍선이야. 이것만 있으면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다. 아빠가 시범을 볼 테니까 잘 봐. 승현아, 생일 축하해 정말. 오늘 정말 즐거웠어. 어때? 아빠 목소리? 우와,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럼 이렇게 잡고 자 얘기해봐. 엄마, 아빠 제 목소리야. Happy birthday to you. 행복한 여섯 번째 생일을 보낸 승현이. 저거 불면 놀고 싶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승현이는 축구샵 도중 돌연 쓰러지게 되고 수족구병 진단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애지중지 외동아들 승현이가 수족구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잦은 치약 섭취. 두 번째, 보디 페인팅. 세 번째, 친구들과 함께한 블록놀이. 네 번째, 헬륨 가스 흡입.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네, 문제 자, 나왔습니다.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6살 생일을 보낸 그즐겁게 보냈어요, 승현이가. 근데 며칠 후에 수족구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3번이 세 분이고요. 2번 한 분, 1번 한 분. 4번만 없네요. 그래요. 예. 자, 김영철 씨는 치약 때문에 그럴 것이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뭐 그 알았어요, 브로커 선생님. 그거 가지고 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네. 말할래? 해봐 그럼. 아, 이렇게 좋은 말씀하세요. 보장만 없이. 아니요, 왜냐면 우리 저 서동영 씨는 생각나면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네, 잊어버리시거든요. 모래 가지고 이렇게 입에 모래 그 왜 아까 입에 물었어요, 맞아. 개들도 놀고 거기 막 그냥 모래가 깨끗하지가 않잖아. 아, 블록이 문제가 아니라 모래가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 블록에서 막 모래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블록을 보통 모래 거기서 안 하잖아요. 방에서 집에서 다 있잖아요. 거기에 모래가 없잖아요. 놀았잖아 아까. 그게 아니라 선우형 네랑 저랑 안 맞네요. 무조건 사과드려요, 무조건. 이유도 없이 사과드려요. 무조건 사과드려요. 어른이 지금 사과드리세요. 선생님. 아니 너하고 나하고 맞아서 또 뭐 어떡할 거야. 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블록을요, 새 건데 한 번 삶지 않고 아, 블록 삶아야 돼? 팬입니까, 쌈게? 개인적으로 뭐 수건이나 뭘 새 걸 사면 한 번 빨고 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블록 전날 선물 받은 건데 갑자기 막 해갖고 애들이 또 막 돌려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이놈 저놈 막 이렇게 침 섞이고 야, 용어 선택이 어머니 같으시네요. 네. 구수하세요? 화 와닿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세균들이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았어야 되는데. 네, 삶았어야 돼요. 그 페인트 그 물감에 물론 정말 아기들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지금 그 승현이가 계속 긁으면서 약간의 그 엘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네. 거기다가 왜 그 물감에는 그 뭐가 좀 그 안 좋은 성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긁다가 안 좋은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는 성분 중에서. 페인트 성분? 그러니까 이렇게 긁고 그다음 손에 묻은 걸 밥 먹을 때도 입에 넣거나 불나게 이렇게 해서 그 왜 납은 안 들어갔을 건데 왜 그 납 같은 게 몸에 쌓이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중금속까지. 그런 느낌의 무엇이. 왜 그랬을까요? 예, 수족구병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승현이. 수족구병이란 진짜 진단을 놀라죠, 저러면. 받게 되는데 환자가 수족구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바로 친구들과 함께한 블록놀이 때문입니다. 아, 블록놀이였어요. 그렇다. 정답은 3번. 친구들과 함께한 블록놀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블록놀이. 이것과 수족구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블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현이가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함께 만졌던 그 블록에 문제가 돼서 그 블록에 묻어있는 엔테로바이러스가 이불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동, 어린이 치약 섭취, 보디 페인팅, 헬륨가스 흡입은 수족구병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 네, 이 세 가지 행동은 수족구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기가 치약을 삼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량의 불소가 몸에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소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디 페인팅인데요. 보디 페인팅의 붓은
감염이 돼 있다면은 아마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은 적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헬륨 가스 마시는 거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풍선을 불었던 걸 다시 다른 아기가 불고 그렇게 되면은 경부용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삼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한자 그대로 손과 발 그리고 입안에 물집과 발진이 그 특징인 전염질환 수족구병. 이 수족구병으로 인한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2009년 수족구병으로 12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며 공포의 전염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질환의 특징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경우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그 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2010년의 강탈 여름철 전염질환 수족구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족구병이란 장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생후 6개월부터 6세 이하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경부 질환이다. 이 질환의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침,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 공기 및 접촉에 의한 감염, 그 외에도 장난감 같은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조사에 따르면 식품을 충분히 가열해 균을 죽이고 어린이집 등 공공장소를 다녀온 후에 손과 입을 깨끗이 닦는 것만으로도 수족구병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방법을 무시하면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수족구병. 수족구병은 약 3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일주일 동안 가장 전염력이 높은데 만약 내 아이가 평소와 달리 피로감과 목 안의 통증을 호소하고 식욕 부진과 복통 증상 그리고 손바닥, 입안, 발바닥 등의 쌀이나 파달 크기 정도의 물집 또 미열이 있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해보는 게 좋다. 이 질환은 아직 예방주사나 정확한 치료법이 없지만 다행히도 80% 이상은 감기처럼 자연스레 치유되지만 때론 오늘의 주인공처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는 70여 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인데 이 감염 앓고 난 후에 청력장애라든지 운동장애라든지 그런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사망률이 매우 높은 뇌염이라든지 무균성 수막염, 심근염, 출혈성 폐렴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목이 뻣뻣하다든지 그다음에 자꾸 움직이지 못하고 자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구병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엔테로바이러스 71번이 몸속에 침투해 점막을 통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에 염증이 생기는 뇌염이나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을 유발하게 되면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 들어 수족구병으로 영유아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엔테로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선 지금까지 약 49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15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